정말 많은 분들이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 아무리 다녀봐도 낫지 않고 반복되는 통증으로 정말 많이 지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해주면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걸을 때도 불편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의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의 근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운동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의 비중이 꽤 많으니 직장인분들도 책상에 앉아서 틈나실 때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유튜버 지헬스 퍼포먼스의 100만 뷰 이상 나온 풋 스트렝스니 엑서사이즈 영상과 스포츠 의학으로 읽는 발의 과학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발 근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엄지 발가락을 치켜 세웠다가 내리는 동시에 나머지 네 발가락을 세워주는 동작입니다. 처음 하실 때는 잘 안 되실 텐데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생기실 거예요. 감이 잡혔으면 이 동작을 좀 더 빠르게 해주시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발의 근력이 약하다는 신호이니 앞으로 알려드릴 운동을 꼭 해보세요. 저는 왼쪽에 족저근막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른쪽에 비해서 좀 더 잘 안 되긴 합니다. 발 근력 강화도 엄연한 운동이기 때문에 러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전에 몸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발과 종아리를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준 후에 진행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발바닥은 공 굴리기로 진행해 주시고 종아리는 폼롤러로 해주시면 되는데 폼롤러가 없으면 일단 공으로라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사지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바로 발바닥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쇼트풋 운동입니다. 이 쇼트풋 운동은 발바닥을 움켜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발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붙인 다음에 바닥의 근육만을 이용하여 오므려 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가락을 구부려서는 안 되고 발바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옆에서 보면 발을 오므릴 때 아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발바닥을 수축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안 되고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쥐가 나시는 분들은 힘을 푸시고 발바닥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이 고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주시면 발바닥이 고정이 돼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로 아치가 너무 무너져서 아치가 세워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치를 올려주는 기능성 깔창과 같은 보조기를 이용해서 아치를 올려주신 후에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시더라도 계속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힐 텐데 15회 3세트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으니 시간 날 때마다 세트 반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쇼트풋은 발 근력 강화의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목적은 발 내재근을 강화해주는 운동입니다. 발의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내재근과 외재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근은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발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줘서 풋코어 근육이라고도 불립니다. 발의 코어 근육이기 때문에 약화되면 아치가 낮아지게 되고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시키질 못해서 족저근막염과 같은 발바닥 질환이 생기게 되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재근 강화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재근 강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가락 피아노입니다. 마치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발 근력 테스트를 했던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먼저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붙인 후에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내려줌과 동시에 나머지 네 발가락을 들어 올려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가락이 위로 올라갈 때 최대한 높게 올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올라갈 땐 엄지발가락이 최대한 높게, 네 발가락이 올라갈 때도 네 발가락이 최대한 높게 올라가줘야 합니다. 최대한 올라가 있을 때 최대한 높은 지점에서 2초 정도 유지를 한 후에 다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 역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은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발가락 피아노 역시 양발 15에 3세트씩 해주시면 됩니다. 양발을 동시에 하면 시간을 아낄 수는 있긴 한데 저는 동시에 하면 약간 신경이 분산되는 느낌이라 제대로 운동이 안 돼서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가락 벌리기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발가락을 벌려주는 운동인데요. 발가락을 최대한 벌리고 다시 모아주시면 되는데 벌릴 때도 쫙 펼쳐지게 벌려주시고 모아주실 때도 꽉 조여주세요. 다시 쫙 벌려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조여주세요. 이 운동 역시 잘 안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또한 잘 안됐으니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감을 익혀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보시면은 왼쪽이 좀 뭔가 부자연스럽게 잘 안되는 게 보일 텐데요. 아무래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발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오른쪽에 비해 확실히 더 안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동작도 15에 3세트씩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잘 안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손으로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그냥 발가락들을 손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합 운동입니다. G헬스 퍼포먼스에서 올린 풋 스트레스닝 엑서사이즈에서 소개해준 운동인데 발바닥 강화는 물론 종아리 스트레칭도 같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앞에서 했던 동작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발목을 안쪽으로 당긴 후에 발가락을 펼쳐줍니다. 서서히 발목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발가락을 움켜쥐어 주시면서 발가락도 최대한 쥐어짜 주세요. 발목을 최대로 이완시켜 주셔서 발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역순으로 되돌아오시면 되는데요. 발목을 위로 당겨주시면서 최대한 수축이 되면 발가락을 펼치면서 발바닥도 최대한 펼쳐주세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5에 3세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발근력 운동 4가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발이 움직이질 않아서 많이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 때 그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왼발은 아직도 뭔가 마음대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히면서 적응이 되고 발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중에는 발가락을 이용하는 운동들이 많았는데요. 발 내재근들은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들이 많아 발가락만 잘 움직여줘도 발 근력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이 잘 벌어지고 유연하게 움직일수록 근육에 탄성이 생겨서 걷거나 뛸 때 추진력도 올라가고 충격 분산을 잘 해주게 되면서 서 있을 때도 안정성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볼이 좁은 하이힐이나 구두를 신을수록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평소에 발볼이 넉넉한 신발을 신어주시고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의 근육은 크게 내재근과 외재근이 있다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외재근에 좋은 운동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 발 통증에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 있으셨거나 앞으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힘드실 텐데 구독해주시면 아무래도 찾기가 쉬워지겠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욱더 발전되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